여러분 안녕하세요. 벨트 조립 라인에서 출시된 최초의 로건즈는 고품질 조립으로 구별되지 않았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일부 차량에서는 차체 패널이 휘어지고 간격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특히 주행 중 범퍼에 부딪히는 운전석 도어와 트렁크 리드의 조정 상태가 좋지 않았다. 기내에서도 부품의 엉성한 끼워 맞춤이 눈에 띄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자동차에는 에어컨 배수관 경로가 부적절하여 조수석 발 및 공간 바닥에 물이 쌓이는 반면 다른 자동차에는 비뚤어진 도어 트림이 있었습니다. 1년 반 동안 기술 프로세스를 미세 조정하고 디버깅한 후에야 세단은 적절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스티어링 휠과 기어 레버는 실내에서 매우 빨리 마모되고 단단한 도어 장식으로 인해 도어 패널이 금속까지 마모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내부 요소들은 잘 견디고 있습니다. 도장은 특별히 내구성이 좋지는 않지만 한국 및 일본 경쟁사보다 훨씬 강합니다. 차체의 약점은 뒷바퀴 아치와 문턱이며 일반적으로 장갑 필름으로 보호됩니다. 차체 후면 기둥과 지붕이 만나는 부분의 균열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식이나 기타 부정적인 결과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소유자는 추가 방음 장치 설치에 즉시 동의하지만 첫 번째 로건에 비해 2세대 세단은 눈에 띄게 조용해졌습니다. 또한 이 작업을 통해 나이가 들수록 기내에서 더 흔히 발생하는 귀뚜라미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실내 장식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은 상당히 단단하고 신차에서도 실내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엔진 세트 각각 82마력과 102마력을 지닌 K7, M 및 K4M 시리즈의 가솔린 4기통은 이전 엔진의 두 번째 로건에서 물려받았습니다. 엔진은 단순히 파괴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토레트에서 생산을 현지화한 후에도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르놀트 로건 2의 경우 더 젊은 K7M 장치가 크게 현대화되었습니다. 더 안정적인 캠축과 촉매제가 설치되었고 소프트웨어도 업데이트되었습니다. 하지만 102마력 엔진은 거의 변함이 없었다. 두 장치 모두 유로 -5 환경 표준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가장 약한 82마력 4초의 경우 이러한 전환은 상당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추운 날씨에는 엔진 시동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신속하게 새로운 펌웨어를 만들어 엔진의 콜드 스타트 및 부동 속도 문제를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K4M 장치의 경우 업데이트된 소프트웨어가 콜드 스타트 문제를 해결했지만 부동 속도는 소유자에게 여전히 골치 아픈 일이었습니다.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흡기 매니폴드와 스로틀 밸브 게스킷을 교체하는 포괄적인 조치만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 엔진 모두 타이밍 드라이브에 타이밍 벨트가 설치되어 있으며 교체는 6만 킬로미터마다 규정됩니다. 그러나 르노는 메커니즘의 관련 부분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간격을 9만으로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조기 벨트 파손을 방지하려면 이전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많은 닛산 및 르놀트 모델에서 혈16더로 알려진 H4M 시리즈의 엔진에서는 가스분배 메커니즘 드라이브에 금속 체인이 설치됩니다. 또한 엔진은 강력하고 안정적이며 내구성이 뛰어난 장치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군인에 따르면 이 4초는 정밀 검사 전에 쉽게 30만 킬로미터 이상 지속됩니다. 사실 오일 교환 횟수가 제조업체에서 권장하는 15,000km에서 10,000km로 줄었다면 따라서 우리의 권장사항은 단지 빈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N4M 시리즈 모터의 생산은 토레트에 현지화되어 있습니다. 품질과 내구성 면에서 프로토타입과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세 가지 엔진 모두 처음에는 제지 3수동 5단 기어박스와 결합됩니다. 기본 유니대는 제지 3수동 기어박스를 기반으로 제작된 이지 R 단일 플레이트 클러치가 장착된 로봇을 장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속기는 르노 로건 2의 뿌리를 내리지 못했고 2015년 중반 등장한 지 말 그대로 1년 만에 로봇을 이용한 개조는 세단 모델 라인에서 사라졌다. 주된 이유는 제어 전자 장치의 변덕스러움, 전환 시 신중함,
클러치 결합 지점의 빈번한 조정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학은 무조건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내구성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했듯이 그들은 자동차와 함께 죽고 대부분의 경우 자동차보다 오래 지속됩니다. 하지만 수동 변속기에는 후진 기어 싱크로나이저가 없기 때문에 크런치와 함께 맞물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자의 디자인 특징이므로 당연하게 여겨야 합니다. 군인들은 또한 9만에서 12만 킬로미터마다 장치의 오일을 업데이트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면 수동 변속기가 확실히 엔진보다 오래 지속됩니다. 그러나 DP 이 자동 변속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푸조 시트로엔과 르노의 공동 개발은 프랑스 엔지니어들의 가장 뛰어난 창작물이 아닙니다. 기어박스는 갑작스런 출발을 좋아하지 않으며 진흙이나 눈 속에서 미끄러지는 것은 엄격히 금기입니다. 도시용으로만 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 현대화되었으므로 오늘날 적시에 유능한 서비스를 통해 최대 20만 킬로미터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유닛의 약점은 밸브 본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어를 변경할 때 덜컥거리는 느낌이 들면 즉시 서비스를 요청하십시오. 이 경우 빨리 연락할수록 저렴한 수리를 받고 벗어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냉각 시스템의 낮은 성능으로 인해 정지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시동과 높은 부하로 인해 클러치가 연소됩니다. DP2 자동의 최신 버전에는 현대화된 열 교환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지를 위해 그런 종류의 돈이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유일한 약점은 레버와 함께 조립되어 제공되며 물론 세트로만 교체할 수 있는 볼 조인트입니다. 스테빌라이저 스트럭과 부싱은 거의 같은 양 또는 그 이상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격 흡수 장치는 최대 120에서 15만 킬로미터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스프링과 충격 흡수 장치 모두 1세대 자동차의 것입니다. 리어 서스펜션에는 파손될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이 거의 전부입니다. 조향 시스템에서 타이로드 엔드가 위험하지만 평균 수명은 6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러나 렉 자체는 최대 12만 킬로미터까지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브레이크 시스템에도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딱딱한 정품 패드와 빨리 닳는 디스크를 쫓아서는 안 되므로 두 가지 소모품을 모두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품질이 좋고 저렴한 정품이 아닌 것을 구입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정품이 아닌 경우 지속 시간이 조금 더 짧지만 패드를 2, 3번 교체한 후에는 디스크를 교체하게 됩니다. 유지 모수할 때마다 CV 조인트의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부츠는 온전하고 오일 누출이 없어야 합니다. 실이 새거나 윤활유가 새면 수류탄을 매우 빨리 사용할 수 없게 되고 많은 비용이 듭니다. 전기 장비에서는 주차등, 브레이크 등 및 하향등이 켜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왼쪽 스티어링 칼럼 스위치는 종종 명령 수행을 거부하거나 반대로 자발적으로 상향등을 켰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어셈블리가 변경됩니다. 연료 잔량 표시기가 흐려지는 경우가 많으며 열선 내장 아뷰리는 절반만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글쎄, 일반적으로 두 번째 런홀트 로거는 신뢰성과 유지관리 비용 측면에서 1세대 자동차와 비슷합니다. 앞으로 문제가 생기기 싫다면 주행거리가 많은 자동 변속기로 개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생산 첫 해의 자동차도 최선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나 검토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모델이 있거나 있었다면 댓글에서 무엇이 어떻게 깨지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세요.